사이다 무비튼. 내 이름은 한지우. 결혼한 지 30년.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이혼 서류를 내밀었다. 그것도 결혼기념일에. 아무런 징후도 없이 불쑥. 그날 나는 결혼 30주년을 기념해서 조촐한 파티를 할 생각에 케이크 전문점에 가서 케이크를 고르고 기념일답게 남편과 둘이서 맛있는 거 먹겠다고 요리를 하고 있었다. 우리 부부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는데 이미 다 커서 독립을 했고 1년에 몇 번 집에 올까 말까 한다. 단출하게 부부 둘이서 살면서 서로 취미생활을 즐겼을 뿐 남편에게 다른 여자가 있는 낌새도 없었다. 그렇게 평범하고 안정적인 일상을 보내고 있다고 믿었는데 퇴근하고 돌아온 남편이 나를 향해서 당신하고 이혼해야겠어 라고 한 것이다. 처음엔 무슨 자다가 봉창도 아니고 그저 어디서 뭘 잘못 먹고 저러나 싶었는데 남편의 눈빛이 평소와 달랐다. 그냥 하는 말이 아니구나. 섬뜩한 느낌과 함께 진심이구나 하는 순간 손에서 그릇을 놓치고 말았다. 갑자기 이혼이라니 이유가 뭔데? 당신 평생 아낄 줄 모르고 돈 펑펑 쓰는 거 더는 못 참겠어. 돈을 펑펑 쓰다니. 돈을 아낄 줄을 몰라? 내가? 어디서 근본도 없는 유기농 식품이니 하는 것들 맨날 사들이잖아. 그거야 당신 생각해서 좋은 재료 쓰려고 한 거고 그리고 그렇게 비싼 것도 아니야. 무슨 차이가 그렇게 있어서. 그거 먹으면 천년만년 산대? 이거 봐. 잘못했다는 생각 자체가 없잖아. 이혼 사유가 내가 유기농 식품을 사느라 돈을 펑펑 써서라니. 도무지 이해가 안 돼서 머리가 어지러웠다. 방금 전까지 결혼기념일 파티한다고 요리 준비에 여념이 없었는데 지금 난 이혼 서류를 건네받았다. 내가 지금 어디에 와 있는 건지 혼란스러웠다. 하지만 남편은 막무가내로 당장 서류에 사인하라며 나를 매몰차게 다그쳤다. 아무리 그래도 이혼을 그렇게 쉽게 할 순 없었다. 나는 그 자리를 피해 방으로 도망쳤고 이불 속에서 혼자 서럽게 울었다. 아침이 왔지만 어젯밤 일은 악몽이 아니라 현실이었다. 테이블 위에는 어제 그 이혼 서류가 그대로 놓여 있었고 남편이 꾹꾹 눌러 쓴 사인이 선명하게 눈에 들어왔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 도무지 알 수 없었다. 그때 남편이 방에서 나왔고 나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평소처럼 잘 잤어요? 라고 인사를 했지만 남편은 들은 척도 안 했다. 그리고 매일매일 나에게 서류에 사인 언제 할 거야? 그만 끝내자고. 그런 말만 반복했다. 그렇게 내 마음은 무너져갔고 항복하듯 사인을 했다. 남편이 외도를 한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위자료도 한 푼도 없이 끝이 났다. 집은 남편의 명의였기 때문에 나는 쫓겨나다시피 집에서 나와 원룸으로 이사했다. 원룸으로 이사한 후 처음 한 달 동안은 하루아침에 남편한테 버림받았다는 충격에 손가락 하나도 움직이기 힘들었다. 하지만 차츰 시간이 갈수록 이렇게 남은 인생을 보내는 건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고 혼자라는 자유를 만끽하고 싶어졌다. 친한 친구한테 전화를 했더니 같이 문화교실도 다니고 맛집도 찾아다니고 하자길래 오랜만에 외출을 했다. 과감하게 새로운 취미에 도전도 하고 새로운 사람들도 만나다 보니 나름 재미도 있고 기분도 좋아지고 오히려 젊어지는 기분이 들었다. 생각해보니 남편하고 둘이 있을 때는 어제가 오늘 같고 오늘이 어제 같았는데 지금은 새로운 일도 많이 생기고 사람들과 만날 약속도 많아지고 자연스럽게 외모도 가꾸게 되고 제법 멋내는 일에도 익숙해졌다. 친구들도 요즘 보기 좋다고 다들 칭찬이라 인생을 즐기는 법을 다시 배워야겠다는 의욕이 생겼다. 무엇보다 지금까지 주로 하던 일인 남편 챙기기를 안 해도 되고 남편 건강 걱정에 유기농에 뭐해 신경 쓰는 게 많았었는데 지금은 내가 먹고 싶은 거, 먹어보고 싶었던 거 먹으면서 부담 없이 음식을 즐길 수 있게 됐다. 그렇게 모든 게 내 위주로 일상이 풍족했다. 그러던 어느 날 요즘 자주 가는 괜찮은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남편이 나타났다. 전 남편은 나를 발견하더니 화난 사람처럼 성큼성큼 와서 묻지도 않고 앞에 앉았다. 당신 부모님이 남긴 유산 그거 내 통장에 언제 입금되는 거야? 이건 또 무슨 소릴까? 유산 말이야. 당신 어머니 돌아가시면서 5억인가 얼마 남겨주셨잖아. 그 돈 절반은 내 몫인데 왜 통장에 아직도 입금이 안 된 거냐고? 라며 따졌다. 작년에 친정엄마가 노안으로 세상을 떠났고 내 앞으로 유산을 남기신 건 맞다. 하지만 그게 전 남편과 무슨 상관이 있으며
그걸 왜 자기 몫이라고 하는지 이해가 안 됐다. 자다가 봉착이 취미야? 우리 엄마가 남긴 유산하고 전 남편이 무슨 상관일까? 우리 이혼했어. 남남이라고. 왜 상관이 없어? 이혼했다는 건 그전까지는 부부였단 증거인데 당연히 나한테도 권리가 있지. 이혼하고 나서 유산이 언제 정리가 되나 눈이 빠지게 기다렸는데 이건 까마귀 고기를 먹었나 입금할 생각을 안 하니까 내가 수고스럽게 직접 온 거잖아. 여러 말할 거 없고 유산 반띵해서 당장 입금해. 어디서 생떼야? 칼만 안 들었지 강도가 따로 없네. 당신이 무슨 권리로? 이제 막 나가자 이거냐? 내가 그동안 뭐 때문에 참고 살았는 줄 알아? 유산 상속받고 자유를 얻자. 그거 하나로 버텼는데 권리가 없다니 무슨 개뼈다귀 같은 소리야. 그제야 남편의 진짜 속내가 뭐였는지 알 것 같았다. 남편은 지금 친정엄마 유산이 탐나서 그동안 나랑 부부로 살았다고 커밍아웃을 한 거고, 그 친정엄마가 작년에 돌아가셔서 유산을 상속받게 되자 그 타이밍에 이혼을 하자고 한 거였다. 이혼 후 친정엄마 유산의 절반을 차지해서 그 다음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마음껏 살 작정이었고, 그렇게 즐기며 사는 인생에 나는 빼고 돈만 갖겠다. 그래서 이혼을 요구했다는 찐 스토리. 어이가 없다 이런 일이 있을 줄이야. 내 부모님 유산 상속 대상에 당신은 애초에 있지도 않았고, 따라서 10원 한 장 받을 수 없으니까 꿈 깨라고 못을 박았다. 그러자 전 남편은 리얼 당황했고 나더러 지원해서 하는 말이라며 펄펄 뛰었다. 계속 있다가는 민폐 손님이 될 것 같아서 커피값을 계산하고 나왔다. 전 남편은 뒤따라오면서 내 돈 내놓으라고 소리쳤다. 하는 꼴이 길게 갈 것 같아서 지식 검색에서 전 남편에게는 부모님 유산을 재산 분여하지 않아도 된다 라는 법률 지식을 찾아서 보여줬다. 그러자 전 남편은 사람 많은 길거리에서 넉나간 얼굴로 주저앉았다. 그러더니 자기가 뭐 때문에 이혼한 줄 아냐고 주절거렸다. 이혼 후 전 남편은 인생을 즐긴 건지 막 산 건지 돈이란 돈은 전부 탕진하고, 그러고도 정신을 못 차리고 어차피 유산 받을 거니까 하고 빚까지 내서 놀고 다녔다. 어리석은 남자 같으니라고. 유산을 노렸으면 이혼 전에 잘 알아봤어야지. 유산을 달라고 하면 자기 본심이 티나서 내가 이혼을 안 해줄까봐 선 이혼 후 유산을 노렸다는데, 친정엄마 유산은 자기가 아무것도 안 해도 자동으로 통장에 굴러들어오는 돈이라고 착각했기 때문에 이런 우픈 일이 벌어진 것이다. 비로소 자기 현실을 깨달은 남편은 갑자기 태도를 확 바꾸더니, 그래 좋아, 우리 다시 시작하자. 혼자서 지내보니까 황혼 이혼은 좀 아닌 것 같아. 노후에 완전 외로울 것 같아. 당신도 이혼하기 싫다고 했었잖아. 나도 이제 제정신 돌아왔으니까 당신 당장 집으로 들어와. 헛소리도 정도껏 해야지. 속이 확 뒤집히는 것 같았다. 전 남편이 진짜 제정신을 차리길 바라면서 내가 지금 얼마나 혼자서 즐겁게 사는지 똑똑히 알려줬다. 미치지 않고서야 누가 이런 행복을 포기하겠냐고 했더니, 그럼 난 이제 어떻게 살아? 망했어! 라며 울부짖었다. 그것까지 내가 알아야 돼? 부탁이야. 다시 한 번만 생각해줘. 말 같은 소리를 해. 어떤 여자가 장모 죽기만 기다린 인간 말종이랑 재결합해서 같이 살아? 내가 그동안 장님이었지. 이런 남자랑 같이 살았다니. 2번 다시 내 앞에 나타날 생각하지 마. 제발! 당신이 했던 말 기억해? 내가 개념 없이 돈을 펑펑 써서 같이 살기 싫다고 했었잖아. 그 말이 예언이었네. 잘 들어. 당신처럼 개념 없는 사람하고 재결합하고 싶은 생각 1도 없어. 한 방 크게 맞은 남편은 길 한복판에서 머리를 쥐어뜯으면서 괴성을 질렀다. 그 후 다른 사람들한테 들은 말로는 전 남편은 그 유산 하나만 바라보고 회사 가는 것도 귀찮다면서 사표를 던졌고, 결국 빚을 못 갚아서 그나마 있던 집마저 은행에 넘어갔다고 한다. 지금은 낡은 아파트에서 혼자 살고 있는데 새 직장도 못 구하고 공원이며 길거리 쓰레기통이나 뒤지면서 홈리스 신세나 다름없이 지낸다고 한다. 작용이 있으면 반작용이 있는 법. 모든 게 자업자득이다. 한편 나는 제2의 인생이라고 하면 좀 거창하지만 마음 통하는 친구가 있고 인생에 활기를 주는 새로운 배움이 있고, 이보다 더 좋을 수 없을 만큼 행복한 일상을 보내고 있다. 이번 영상은 어떠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에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